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많이 떨리네요. 한편으로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요. 어린이 라디오는 책친구 협동조합의 작가들이 어린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또 여러분의 사연과 더불어 매회 이야기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책친구 협동조합의 대표이신 박정선 이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이자 책친구 협동조합의 대표인 박정선입니다. 네, 어린이 라디오의 PD이기도 하시죠? 그러네요. 제가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는데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직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 네. 우선 어린이 라디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많이 힘들지만 사실 어린이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학교에도 못 가고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지도 못하고요. 답답하고 심심한 어린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심한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린이 라디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책친구 협동조합의 작가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방송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아, 진짜 기대가 되네요. 요즘 TV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들이 참 많지만 진짜 어린이를 위한 방송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나마도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부 그런 거보다는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들으면서 아 나도 이런 이야기를 보내봐야지 그리고 친구들한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 방송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어린이 라디오는 어린이들의 이야기와 솜씨 자랑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이에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이 라디오 광고는 이쯤 하시고요. 어서 빨리 어린이가 보내준 재미있는 사연을 좀 들어볼까 해요. 경상북도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어린이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내 방이 쓰레기장인가? 동생이 기다리던 책이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동생은 신나하며 내 방으로 왔습니다. 가위를 빌리러 온 것입니다. 난 동생이 다 읽으면 나도 한번 보는 조건으로 가위를 빌려줬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동생은 포장을 풀고 그 책만 들고 거실 책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정말로 책만 들고 가고 쓰레기는 내 방에 두고 갔습니다. 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내 방이 쓰레기장도 아닌데. 더 황당하고 이상한 건 내가 동생 책 쓰레기를 동생 방에 옮겨두자 동생이 막 짜증을 내면서 엄마한테 잃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자기 쓰레기를 자기 방에 두지 어디에 둔다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황당했습니다. 내 방이 쓰레기장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정말 재밌는 사연이네요. 얼마나 답답한지 느껴지시죠? 네. 아 근데 진짜 동생이 좀 너무했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또 근데 또 우리가 무조건 권성현 어린이 편만 들 수 없는 게 모든 싸움은 항상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권성현 어린이 동생도 네. 자기 입장에서 사연을 좀 보내주기를. 네. 왠지 다음 시간에 권성현 어린이의 동생입니다 하면서 사연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네. 예감이 드는데 네. 그래도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고 가는 거는 아니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황당한 거는 본인의 쓰레기를 본인 방에 갖다 줬더니 그걸 왜 엄마한테 잃습니까? 아, 그러게요. 근데 혹시 그 박진원 선생님 집에서 몇째 사셨어요? 저는 첫째입니다. 아, 저도 첫째였거든요. 뭔가 우리가 지금 동생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꿍짝이 잘 맞아서 제가 네. 살짝 물어봤습니다. 지금 동생 경험을 많이 한 작가가 다음에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권성현 어린이의 동생이 화를 내면서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게 상상이 되네요. 왠지 엄마한테 가서 또 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 라디오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어린이 라디오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취재하는 어린이 기자들이 있어요. 그죠? 네, 지금 30명의 기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정말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린이들도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겪은 재밌는 일, 슬픈 일, 신기한 일 이런 것들을 어린이 라디오로 보내주세요. 대신에 꼭 직접 겪은 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막 지어내서 보내다거나 아니면 이거 재밌겠다 해서 책에서 읽은 얘기를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꾸며서 보내면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 중에는 그런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저희 책친구 협동조합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컴퓨터 사용하는 게 좀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손으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그럼요. 손글씨 대환영입니다. 요즘 손글씨 보기 어렵잖아요. 손글씨를 보내주실 때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54길 11 304호 책친구 협동조합 어린이 라디오 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어렵네요. 어디 가서 좀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팟캐스트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손글씨 보내고 싶은 친구들은 그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솜씨 또 내가 지은 동시 이런 것들 고민 상담 그런 것도 괜찮아요.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책에 읽은 이야기를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꾸며서 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낭독해서 보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대신에 네.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시고요. 박채란 선생님의 어떤 동화책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낭독해봤어요. 이런 거 대환영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네, 꼭 제 책을 읽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의 솜씨 자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은 아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또때도 아니 달고 사때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이은기 어린이의 노래 반달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런 유명한 곡이죠. 율동도 있고요. 네, 맞아요. 이 노래 제목이 반달이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이 이 노래 제목을 푸른 하늘 은하수로 아는 경우가 참 많죠. 이 노래가 사실 부르기가 쉬운 노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한꺼번에 들어있고 음정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짚는 것 같아요. 아까 고음에서 살짝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잘 불러줬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내내 진짜 제 입에서 미소가 완전히 네, 사실 저도 이 노래 제목을 지금까지 푸른 하늘 은하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라디오를 하면서 새롭게 배워가는 것들이 있어서 참 좋네요. 이렇게 솜씨 자랑이 있는데요. 솜씨 자랑에는 어떤 것들을 친구들이 보내주면 좋을까요? 지금 이은기 어린이처럼 노래를 불러주셔도 되고요. 악기를 연주해 주셔도 되고 내가 지은 동시를 직접 낭독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채란 작가님의 동화책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해서 낭독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러셨죠? 예, 저희가 아무래도 라디오다 보니까 춤추는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 보내주기도 하시는데 동영상은 방송에 나갈 수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음성 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의 솜씨 정말 기대돼요. 많이 보내주세요. 어린이 라디오를 즐겨 듣는 친구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말이 조금 길어요. 그죠? 네. 어떻게 줄여서 부를 길이 없을까요? 어라친? 네. 어린이 라디오를 즐겨 듣는 친구들 이렇게 줄이신 거죠? 네. 그러면 어라친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는 어린이 라디오를 즐겨 듣는 친구들을 어라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라친 여러분 멋진 솜씨 자랑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사연을 녹음해 주신 기자분도 있다고요? 아예 직접 본인이 사연을 쓰고 그다음에 와. 자기가 쓴 사연을 직접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대단하시네요. 파일로 보내준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인천 송명초등학교 오찬준 기자의 외국인이랑 친구 되기. 외국인이랑 친구 되기. 혼자 공원에 갔다.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축구 같이 해? 하고 물어봤다. 혼자 하는 것보다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축구를 했다. 축구를 하면서 이야기도 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타지키스탄 사람이라고 했다. 내가 유럽 사람 같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좋아했다. 어느 학교에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근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일주일 전에 서점에서 책을 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며 보여주었는데 책 제목이 아몬드였다. 그래서 나도 못 읽는 어려운 책이라고 했다. 그분은 읽을 수는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나도 그렇다고 했다. 또 언제부터 한국에 살았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작년 9월부터 한국에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타지키스탄 학교에서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한다고 했다. 한국 학교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국에서는 공부만 해서 부럽다고 말했다. 공원에는 언제부터 왔는지 물어봤더니 이틀 전부터 왔다고 했다. 너무 재미있었다. 깜빡하고 이름을 못 물어봤다. 다음에는 그분의 이름을 꼭 물어봐야지.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너무 신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라시며 영어로 물어봤다고? 하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나는 아니 그 외국인이 한국어 잘하던데? 라고 말하며 웃었다. 다른 외국인이랑 또 놀고 싶다. 와, 정말 재밌네요. 아니, 저보다 진행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되게 재밌고. 네. 예. 그리고 엄마 목소리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어린이. 네,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깜짝 놀란 표정이랑 말투가 막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와, 정말 오찬준 어린이가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요 이야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일명 세모이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아보는 시간. 그러니까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뭘까요? 설탕입니다. 와, 네, 설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설탕. 설탕하면 비닐봉지나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하얀 가루 입자가 떠오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설탕을 인공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니까 인공적으로 합성한 인공식품일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설탕의 원료가 사탕수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탕수수라는 식물에서 원료를 뽑아내긴 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인공화합물을 잔뜩 섞어 놓았을 거라고요. 설탕은 과연 천연식품일까요? 인공식품일까요? 설탕은 천연식품입니다. 설탕 봉지에 인쇄된 원료 성분 표시를 보면 원당 100% 또는 사탕수수 100%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탕은 100% 천연식품이랍니다. 설탕은 열대지방에서 자라나는 사탕수수와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사탕무에서 뽑아낸 당즙으로 만듭니다. 당즙에서 불순물을 걷어내고 수분을 말려 입자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설탕은 인공식품이 아닌 천연식품이죠. 설탕에 대한 놀라운 사실 또 한 가지, 바로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탕 봉지를 구석구석 살펴보아도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이라면 당연히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설탕 봉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설탕에는 유통기한이 없을까요? 사실 설탕은 원래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가능할까요? 먹는 음식인데. 가능합니다. 설탕은 수분이 8% 이하이기 때문에 세균에 오염되거나 썩거나 상할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탕은 식품
식품위생법에서도 유통기한 표시 생략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오래되면 설탕 입자가 뭉쳐서 딱딱하게 굳을 수는 있지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천연식품이고 유통기한도 없는 안전한 설탕.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할까요? 특히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밥 먹기 전에는 달콤한 사탕이나 과자를 못 먹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밥 먹기 전에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몸은 단맛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죠. 단맛이 나는 음식에는 당분이 들어있어요. 당분은 우리 몸 곳곳에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더 달고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죠. 단맛의 최고봉은 설탕입니다. 당분으로만 이루어진 설탕은 소화 흡수가 엄청 빠릅니다. 먹자마자 바로 흡수되어 에너지로 바뀌죠. 힘들고 지쳤을 때 당 떨어졌다 하면서 설탕으로 만든 사탕을 먹는 것도 그런 까닭이죠. 하지만 우리 몸이 한없이 설탕을 원하지는 않아요. 일정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먹고 나면 밥맛이 없어지고 밥이 먹기 싫어지는 거죠. 설탕을 먹으면 달콤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싶죠. 하지만 많이 먹으면 건강을 잃고 말아요. 이가 썩고 비만이 되고 영양의 균형이 깨져 몸이 약해져요. 그러니 설탕의 달콤한 맛을 오래도록 즐기려면 적당하게 먹어야 되겠죠? 설탕이 천연식품이라니. 그러고 보니 또 문득 떠오르는 게 있네요. 설탕과 비슷하지만 맛은 정반대인 것. 무엇일까요? 소금이요. 아, 맞아요. 소금이죠. 소금은 분명 천연식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탕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게 인공식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금은 바다의 염전에서 만드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설탕은 우리나라의 사탕수수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 못한 게 아닐까 싶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금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소금은 다음 기회에 또 세모이에서 알아보기로 해요. 열심히 이제 똑똑해졌으니까요.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음악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성초등학교 김채은 기자의 오카리나 연주입니다. 섬집 아기. 와, 저절로 막 박수를 치게 되네요. 정말 듣기 좋아요. 어떠셨어요? 네, 오카리나 소리가 정말 좋네요. 근데 피리나 오카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소리를 내는 게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잘 부르네요. 그죠? 아, 저도 오카리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 손이 너무 커서요. 오카리나는 작으니까 이게 오카리나를 잡고 있으면 손가락이 겹쳐가지고 구멍이 잘 안 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카리나는 어린이들한테 딱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 어라친 여러분이 오카리나 연주를 많이 보내주실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참고로 어린이 라디오는 잘 기억하세요. 어라친 여러분이 보내준 이야기, 솜씨자랑, 고민 상담 이렇게 하고요. 또 어린이 라디오 팀에서 준비한 세모이, 이건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손님, 이렇게 알차게 구성됩니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작가, 그중에서도 어린이책과 그림책 작가님들을 초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손님은 다시 한번 박수를 쳐야 되나요? 박정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야기 손님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1분 신문 10답이 있습니다. 대답할 준비 되셨나요? 네. 고향은? 아, 서울이요? 띠는? 용띠?
탄생 별자리는요? 처녀자리, 혈액형은? A형, 좋아하는 동물은? 사자, 좋아하는 색깔은? 빨강이랑 초록,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 취미는? 레고, 무인도에 3가지를 가져간다면 뭘 가져가시겠어요? 소금, 성냥, 칼,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어라침 만세. 막힘없이 정말 잘하시네요. 이거 미리 문제를 보고 준비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잘하긴 쉽지 않은데. 네, 노코멘트입니다. 아, 네. 아, 근데 아까 무인도에 설탕 아니죠. 설탕을 해가지고 설탕 입에 붙었어요. 소금? 아, 소금, 칼, 성냥이요. 네네. 그렇게 3가지를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설탕으로 다시 바꾸려고요. 아, 왜요? 왜냐면 소금은 바다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 무인도를 생각해 봤는데 네네. 일단 뭘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금이 필요하고 네. 불을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성냥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칼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저는 항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네. 무인도에 뭘 가져갈까? 저는 항상 1번으로 칼을 생각했거든요. 오, 왜요? 그게 있어야 뭐 다른 걸 만들든가 예, 나무를 뭐 네. 꺾던가 요리를 하든가 좀 모든 것에 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드는 칼을 꼭 준비해서 갈 겁니다. 정말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가 봐요. 저는 칼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치타 같은 게 오면 잡기 위해서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칼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군요. 아니셨군요. 네. 아,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들어보는 거 정말 재밌네요. 이야기 손님 시간에는 책을 직접 읽어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준비해 오셨나요? 네, 근데 제가 그림책 작가라서 제 책 중에는 좀 이렇게 뭐 문장이 아름답거나 좀 귀 기울여서 길게 들을 만한 대목이 있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하다가 좀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예, 일단 책부터 읽어드릴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쭈글쭈글 주름, 쭈글쭈글 주름투성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 주름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만 있을까? 내 손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 주름이 많지? 우리 몸 어디에 주름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 우리 몸에서 구부릴 수 있는 곳에는 모두 주름이 있어. 구부렸다 폈다 하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주름. 구부러지지 않는 것도 주름을 넣으면 구부릴 수 있어. 주름은 우리 몸속에도 있어. 아주 긴 창자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주름이 있기 때문이야. 주름이 있으면 길이나 크기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 주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음식도 소화하고 바람도 넣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꺼져가는 불씨도 살리고 음악도 연주하지. 사람들은 주름으로 아름답게 꾸미기도 해. 움직이는 동물은 누구나 주름이 있어. 아기 때부터 주름이 많은 동물도 있지만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더 많아지고 깊어져. 그만큼 많이 움직였다는 뜻이지. 찡그리지 말고 자꾸 웃어봐. 그럼 나중에 예쁜 얼굴 주름이 생길 거야. 끝. 네. 저는 여기서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책을 볼 수 있어서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친구들이 그림을 못 보니까 조금 아쉬운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용해서 그 그림이 안 보이니까 대신에 퀴즈 놀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좋은 생각이 바로 퀴즈 놀이. 네, 그렇죠. 자, 퀴즈 들어갑니다. 네. 어라친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자, 일단 박진아 선생님은 책을 보지 말고 네. 선생님도 맞춰보세요. 네. 우리 몸에서 구부릴 수 있는 곳에는 모두 주름이 있어요. 네. 구부렸다 폈다 하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주름. 네. 무릎. 네, 또 팔꿈치. 네, 잘하시네요. 훌륭하네요. 그 다음에 그 생각지도 못한 곳. 지금 말씀하시는 곳. 입술. 입술에도 주름이 있네요. 그래서 입술에도 우리가 가장 입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세히 보면 입술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답니다. 자, 구부러지지 않는 것도 주름을 넣으면 구부릴 수 있어요. 네. 뭘까요? 빨대.
커닝하셨죠? 네. 이건 이렇게 빨리 맞출 수가 없는데. 네.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빨대, 중간에 주름이 없는 빨대는 구부릴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중간에 주름을 넣어서 그걸 기역자로 꺾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네. 이것도 되게 좀 대단한 발명품이고,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를 돌볼 때 예전에 빨대는 주름이 없었는데 네. 이제 그 상태로 빨대로 물을 빨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 주름을 넣어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을 수 있게 그 발명품이 생겼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커닝하지 마세요. 네. 좀 어려운 걸 내야겠어요. 그렇다면 주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 바람을 넣는 건 어떤 거죠? 바람을 넣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바람을 넣는 거. 펌프? 네, 펌프는 주름을 이용한 게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그건 부끄럽네요. 피스톤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머릿속으로 그 줄 부채 쭈글쭈글한 거 네, 네, 생각해 맞아요. 보신다면 예. 자바라 물통.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생겨서 그걸 이렇게 푸시푸시 하면은 그걸로 바람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밌게 가지고 노는 뿅망치. 네, 그렇죠. 그것도 주름을 이용해서 뿅 때리면 많이 아프진 않지만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주름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렵겠네요. 네, 어렵네요. 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서 눈을 막 굴리고 있는데 지렁이요. 지렁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아요. 예, 지렁이가 주름이 많잖아요. 주름을 딱 오므리면 줄어들었다가 주름을 쫙 피면서 쭉 앞으로 나아가죠. 그럼 음악을 연주하는 거는 뭘까요? 주름을 이용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거. 컨닝은 아닌데 저절로 보였어요. 네. 아코디언이요. 네,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주름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라면이었어요. 근데 사실 네네. 라면도 제가 이 책에서 아까 읽어드렸듯이 긴 우리 그 장기가 네. 대장 같은 거요. 꼬불꼬불했고 내 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면도 만약에 길쭉한 면이면 네네. 그렇게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러네요. 꼬불꼬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면이 이렇게 작은 봉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머, 세상에. 그럼 제가 똑똑한 거 맞죠? 네, 새로운 라면의 과학을 발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주름이라는 책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문장을 힌트로 해서 그림을 상상해 볼 수도 있었네요. 이번에는 어린이 기자들이 보내주신 솜씨 자랑 중에 동시가 있어서 전해드릴게요. 고양시 향동초등학교 서연우 어린이의 우리 반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반. 우리 반은 언제나 시끌벅적하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태풍같이 우르르 몰려든다. 이 시는 서연우 어린이가 2, 3학년 때 써놓은 동시라고 해요. 교실의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아주 잘 느껴지네요. 지금 이 시를 읽으니까 아이들이 북적북적하고 시끌시끌한 그런 학교가 그리워요. 어라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라는 연주 들어볼게요. 고양시 원당초등학교 박찬빈 어린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연주가요.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제 친구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근데 이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 이 노래를 듣고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듣게 될 줄 몰랐네요. 네. 근데 이 박찬빈 어린이는 이 곡을 보내면서 이런 사연도 같이 넣어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피아노 학원은 다닌 적이 없지만 집에서 취미로 조금씩 치고 있어요. 부족한 솜씨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학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치죠? 네. 연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힐링이 되는 곡이었고요. 네. 코로나19로 우리 어린이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답답하고 심심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지내시다가 심심할 땐 어린이 라디오를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박정선 선생님, 이야기 손님은 어린이들의 고민 상담 해주셔야 돼요. 고민 상담 그런가요? 해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오늘의 고민은 대충 대강 소리가 싫어요. 예요.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충 대강 소리가 싫어요. 요즘 나의 고민. 나는 요즘 슬프다. 왜냐하면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엄마가 대충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문제만이 아니다. 양치, 정리, 샤워. 매사에 대충 대강 한다고 한다. 나는 하루 종일 대충 대강이라는 소리만 듣게 생겼다.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대충 대강 한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친구의 고민이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친구 대충 대강 하는 거를 아닌 것처럼 엄마한테 좀 얘기를, 엄마 나는 이 대충 대강 하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는 증거를 엄마한테 말로 설명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엄마는 왜 무슨 근거로 대충 대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한번 질문을. 어머님이 네. 화내실까요? 네, 그러실 수도 있지만 또 대충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 그건 네.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아니면 열심히 하는 티를 엄청 내는 거예요. 막 행동도 크게 하고 문제도 막 풀면서 1번 풀었어. 2번 풀었어. 이러면서 정말 어려운데 이런 소리도 좀 몇 번 해주고 그렇게 티를 내면 엄마가 보면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그러면 연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1번 풀었어. 2번 풀었어 하지 말고 1번 푼 다음에 아니야. 이렇게 대충 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보자. 2번, 3번 봤으니까 이건 대충 대강이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 엄마가 웃겨서라도 야 대충 하지 마 이런 말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웃기긴 한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처음 고민 상담이라서 그런지 상담이 너무 어설퍼요. 친구의 고민이 해결이 안 됐더라도 그래도 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풀렸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꼭 오늘만은 엄마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아 라고 칭찬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네. 이렇게 이야기 손님 그리고 고민 상담까지 해봤습니다. 어라진 여러분의 사연 소개하느라 정작 작가 선생님 얘기를 많이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저보다는 어린이 라디오가 우선이죠. 어린이 라디오 PD다운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야기 손님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순서만 남았네요. 마지막 순서가 뭘지 궁금하시죠? 자, 들어보세요.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너 그거 알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는 난 수학 잘 못하는데. 아이 참 이건 수학 아니고 넌센스 퀴즈야. 웃기는 얘기. 난 웃기는 건 더 못해. 아이 참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정답을 말해줄게. 고마워 곰이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는 190000이야. 190000? 그게 왜 쉬워? 이 숫자가 돈이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읽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190000을 일십, 백, 천만 해서 읽어보라고. 일십, 백, 천만, 10만, 19만. 그래 맞아. 쉽구만. 쉽지. 쉬운 숫자 맞지? 19만이 왜
쉽구만. 그래서 쉽구만. 이제 알겠지? 문희 너 진짜 똑똑하다. 숫자도 잘 세고. 알았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는 쉽구만. 문희야, 이거 맞춰봐. 사과가 웃으면? 사과가 웃으면 예뻐. 그럼 난? 너도 예뻐. 근데 답이 뭐야? 사과가 웃으면? 아참! 사과가 웃으면 풋사과. 웃기지? 귀엽다. 그럼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 하하하? 아니야, 바나나 킥이야. 아, 바나나 킥. 어때? 웃기지? 사과랑 바나나랑 너무 귀엽게 웃는 것 같지 않아? 풋사과, 바나나 킥, 풋, 킥. 아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근데 곰이야, 바나나 킥은 축구에서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바나나가 웃으면이 아니라 바나나가 공을 차면이라고. 아이 참, 문희 너 자꾸 그러면 앞으로 재밌는 얘기 안 해준다. 미안. 오늘 어린이 라디오 첫 방송이었는데요. 어땠나요,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어린이 라디오는 앞으로도 친구들의 다양한 사연과 고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뽐내고 싶은 장기가 있다 하면 어린이 라디오로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라친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어라치 만세.